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 오늘의 작전은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미 금리 역전이 뭐냐? 미국의 금리가 우리 기준금리보다 좀 높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과거에 좀 패턴 분석을 해보니까 묘한 동일적인 특징이 좀 있더라. 물론 뭐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이번에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이 패턴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한미 금리 역전 때 그리고 그것이 해소될 때 증시 흐름과 그렇다면 이번에도 지금 우리 미국 금리가 더 높잖아요. 이게 언젠가는 역전이 해소될 텐데 그때 증시 흐름은 어떨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금리 역전 이게 쉬운 말로 미국의 금리가 우리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 이 돈값은 돈의 가치는 달러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아주 쉽게 말해서 이 돈들을 더 꼬시려면 유혹하려면 우리의 금리가 더 높아야 미국으로 안 가고 우리한테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더 이사리적으로 높다라는 것이 이제 이례적이다. 이래서 이 한미 기준금리 역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밴드 기준이죠. 미국은 3.75에서 4%. 그래서 우리가 그냥 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준금리 잘 아시죠? 연 2.5%가 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있을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도 일단 파월도 한번 털고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연 3.5에서 3.75 미국의 금리는 3.75 우리는 2.5 여전히 미국의 금리가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 한미 금리 역전을 두고 비관론자들 특히 환율 문제를 제시하는 분들은 이거 문제다. 미국의 금리가 이거 높은 거 언제까지 이거 이어질 거냐? 이래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환율이 높아지니까 한국은행 어서 빨리 금리 올려라. 또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데 환율 빼고요. 증시 패턴으로만 좀 놓고 보면 과거에 이 한미 기준금리 역전 때 과연 증시는 어땠을까라는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일정한 패턴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미국의 금리가 높을 때 증시가 꽤 하락으로 쭉 갑니다. 그러다가 미국 금리가 떨어지고 우리가 오르던 하여간 다시 만날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본격 하락이 나온다라는 건데 지금 표를 보시면은 크게 한미 기준금리 역전 구간이 90년대 이후에 3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3번 다 공교롭게도 똑같은 패턴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 1차, 2차, 3차 시기를 분석해보고 지금이 4차 시기 아닙니까? 4차 시기 때는 또 어떻게 갈 건가의 예측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때가 언제냐면 저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1999년 6월부터 2001년 3월까지입니다. 저 때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았었는데 딱 느낌 오시죠? 저 구간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닷컴 버블 시기였었는데 당시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최고 6.5%. 우리도 5%로 높다 했는데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높았었던 금리 역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계속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았을 때가 지금은 AI 산업이지만 그때는 인터넷 산업, 인터넷 하면서 온갖 인터넷으로 난리가 났던 닷컴 버블이었었는데 자, 저거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 2001년 3월 미국의 금리가 내려오면서 우리는 약간 멈추거나 비슷했을 때 둘이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고 미국의 금리가 드디어 우리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저기 그림 보시면 아시죠? 그때 어떤 일이 나오느냐? 고점을 찍고 바로 버블이 붕괴가 됐습니다. 2001년 3월에 저기 이제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잖아요. 제가 당시에 이 나스닥 차트를 좀 지금 월봉 차트를 준비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 보시면 대단한 월봉 차트죠. 여기가 지금 2000년인데 한번 쭉 따라가서 이 99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행을 떠나서 가보면 정확히 2000에서 2001년 3월 되는 요 시기 때 소위 말하는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함께 나왔었던 이걸 볼 수가 있겠죠. 이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는 언제였었느냐? 사례 2는 2005년 8월부터 2007년 9월이었었습니다. 이때 구간들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그 그림을 보면요. 금리 역전 구간들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미국의 금리가 2005년 8월부터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림, 이 역전 구간 그림을 보면 될 텐데 이때는 언제였었느냐. 미국의 일명 부동산 버블이었었고
중국 쪽에선 중국 버블, 두 개의 버블이 함께 있었던 그런 생활이었었는데요. 이때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5%대로 우리의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금리가 높을 때 어떤 흐름이냐?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당시에 돌아가 보면 2007년에 뭐 한국 증시, 중국 증시가 대폭등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당시에 좀 약간 이례적인 게 미국은 오히려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그 부동산 버블이 더 컸지 증시가 좀 멈칫했었는데, 이제 그게 커지면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죠. 미국의 강아지도 집을 한 채 갖고 있다 할 정도로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극심했고,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이렇게 갔고요. 그러나 중국하고 우리는 부동산도 부동산이었지만 증시가 훨씬 더 화랑이었었고, 코스피가 2007년에 10월이었을 때 사상 처음으로 2천을 돌파하게 되는데,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2007년 9월에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금리가 더 높은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거든요. 하고 오히려 당시를 돌아보면 오히려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면서 미국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현상까지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두 개가 딱 만나고 나서부터 정점을 찍고 이후에 급락을 합니다. 2007년 11월이 우리 코스피는 2085로 최고치를 찍었고요. 저 때는 이미 이제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코스피도 함께 몰락하게 되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면서 이제 대폭락이 오게 되는데요. 2007년 11월에 2085였던 코스피는 2008년 말 892라는 대폭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이 금리 역전, 미국의 금리가 높았다가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는 이 순간부터 오히려 증시는 폭락이 온다. 세 번째 사례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 코로나19 직전까지였었는데요. 당시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일기였었는데 우리 코스피는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저 때는 어떤 일이었냐? 연준을 막 압박해서 금리 낮춰라 해서, 그때도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쩔 수 없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미 증시가 다우, 나스닥, S&P가 화랑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요. 저건 모두 2020년부터 1, 2, 3월부터 중국의 코로나19 터지게 되면서부터 판이 끝나게 되죠. 2020년 2월에 한미 금리가 1%에서부터 둘이 붙어버립니다. 즉 미국이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았던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고 증시가 폭락하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금리 역전기에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았을 때는 과거의 세 가지 패턴 놓고 보시면 계속해서 증시는 올랐습니다. 그럼 언제 저 버블이든 그게 상승이든 꺼지느냐? 미국이 내려와서 붙든 우리가 멈췄다가 올라가서 붙든 이 금리 역전이 해소될 때부터 빠르게 급락하는 패턴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을 놓고 보시면 아까 이제 코로나19 저 다음 시기입니다. 2020년에 그 사태 터지고 저금리 나오다가 2021년, 2022년 가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야 이제 판 끝났다 하고 막 금리를 올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2023년부터 2023, 2024 그리고 2025 미국의 금리가 계속 높은 금리 역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2022, 2023 오면서 잠시 힘들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지금 2024, 2025 미국 난리 나고 우리도 난리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버블, 이 상승이 언제 꺼질까? 물론 꼭 패턴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앞서 패턴이 맞는 것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쭉쭉쭉쭉 하겠죠. 그리고선 언젠가는 우리의 기준금리와 만나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떨어지게 될 텐데, 그때까지 증시는 오른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변곡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2.5%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번에 낮춰도 3.75, 뭐 얼만큼 더 낮출 수는 있겠지만은 몇 차례 더 아직까지의 상승의 구간은 뭐 패턴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만 지금 느낌상으로는 한국이 오히려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올릴 가능성도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2.75 레벨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2.75대까지는 일단 주식시장은 나름의 상승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의 금리 인하, 그리고 요즘 계속 언급되고 있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대한 이야기와 증시 패턴들 작전으로 분석해 봤습니다.